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용인시 기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시 정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원희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후보 초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규정에 따라 초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4년간 지역의 일꾼을 뽑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정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3명의 초청 대상 후보자가 참석했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김범수 후보입니다. 다음은 정의당 노경래 후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후보입니다.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에 앞서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통 질문과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공통 질문은 세 후보께 같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습니다. 두 번째는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입니다. 각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면 상대 후보자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각 후보가 주도해서 일정한 주제의 토론을 펼치는 시간입니다. 토론 질문의 내용과 방식도 용인시 기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정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각 후보자께서는 앞에 있는 타이머를 보시고 답변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10초 전에 초록불이 들어오고 답변 시간이 다 되면 빨간불과 함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때 화면은 사회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해서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각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 허위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사실 공표와 비방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은 정책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의 토론하시는 모습도 평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시 정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자, 먼저 미래통합당 김범수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용인시정 기호 2번 김범수 후보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임무는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바로 사는 곳, 지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생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지역 기반이 든든해야 중앙에서 줄 서지 않고 개파 정치 안 할 수 있고 힘이 생깁니다. 힘이 있어야 지역에 예산을 많이 가져오고 지역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앙이나 이념에만 치우친 정치인은 할 일 많은 용인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엇을 하겠다라는 식의 공약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굵직한 우리 지역개발 현안들에 있어서 성과를 내왔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대책 없이 과도한 규모로 지으려던 경찰대 부지 임대주택 사업을 우리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기적적으로 막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용인동백 세브란스 의료클러스터 추진위원장으로서 역시 주민들과 힘을 함께 모아서 또한 여야 시도위원들과 힘을 합쳐서 무산위기에 있었던 의료산단을 국토부가 지정하는 데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용인시장, 현역 국회의원도 포기했던 죽전동 따복하우스 현장에 20번도 더 넘게 찾아가서 모두가 돌이키기 불가능하다는 이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들을 챙기지 않아서 내버려졌던 잃어버린 4년 반복할 수 없습니다. 용인시, 우리 용인정 지역은 발전하는 젊은 도시입니다. 할 일 많은 도시입니다. 용인의 가치를 크게 높이는 일.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의당 노경래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선택, 진정한 변화, 기호 6번 정의당 노경래입니다. 봄꽃은 활짝 피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코로나19 전염병 위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면 봉쇄 없는 용감한 선택으로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이 신속하고 꼼꼼한 검사로 확진자를 격리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 두기에 국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감염 창궐을 막는 방역의 주체가 된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어떻습니까?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라는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제가 무색하게 선거법은 누더기가 되고 정치판은 모범이 되어야 할 양거대 영당의 위성정당, 자매정당이 전염병처럼 퍼져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의 세대결과 편가르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역에 급하게 내려보내진 거대 양당 후보들 간의 기득권 싸움 승리의 전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지역 구민들을 장밋빛 개발 공약으로 현혹하여 승리의 깃발을 꼽는 곳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용감한 선택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 노경래와 정의당은 50년 넘은 이 새 대결의 기득권 정치판을 갈고 진정한 변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용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을 지키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후보입니다.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코로나 조기 극복을 위해서 뛰고 경제위기 대처를 위해서 매일같이 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용인정 지역에 공천을 받고 아주 긴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밤낮으로 뛰면서 용인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무리한 일정으로 몸에 탈이 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해결되지 않은 중장기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입니다. 고통이 되어버린 교통 문제,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어느 것 하나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인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단기에 교체되어 오면서 우리 용인 현안들이 방치되고 후순위로 밀려왔습니다. 우리 용인 지역을 안정적으로 대변할 대표적인 인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용인 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이 기회입니다. 40대 초반의 집권 여당의 영입 인재인 저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저의 가장 왕성한 40대 10년을 우리 용인 지역에 숨통을 틔우는 데 쓰고 싶습니다. 시장, 도지사, 중앙정부, 전 청와대 정책실장, 서울시장까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반대를 위한 투쟁을 넘어서서 실제로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용인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전부 조기 종식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기호 1번 이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작 발언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 후보께 총 3번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기는 하십니다만 얼마 전까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급상승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고 집값에 대한 불안 요소가 늘 잠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삶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오늘 참여하신 후보자들도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규제 정책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노경래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자산 불평등은
우리 사회를 절망적인 세습 자본주의로 내몰고 있습니다. 서민의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의하면 3년 전 5억 7천여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19년 말 8억 3천만 원으로 40% 이상 올랐습니다. 이전 그리고 현 정부 모두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토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불패 신화를 정의당이 저 노경래가 끝내겠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을 6%까지 중과세하겠습니다. 집으로 돈 벌겠다는 투기 심리 자체를 뿌리 뽑겠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인 0.3%로 올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거 취약계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공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공급하겠습니다. 토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어떤 첨단 기술도 토지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토지와 주택이라는 한정된 자원이 어느 누군가에 집중되면 가격은 상승하고 임대료와 주거비는 상승됩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가격 안정이나 공급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공공토지에서 얻은 이익은 당연히 공공에게 돌아가는 토지 공개념을 기초로 한 꺾이지 않는 부동산 정책. 정의당과 저 노경래가 실현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탄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총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고 하는 정부 여당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될 소소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에 관련된 서민들의 요구를 재산 증식 욕구로만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이나 교통 등 현실적으로 이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 경우에 부동산 가격을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서민들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현재의 규제는 규제 대상 지역을 설정하는 것을 주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을 표기하기도 합니다. 풍선 효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설정하는 것 넘어서서 좀 더 다양한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섬세하지 못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지역구의 교동마을 같은 경우 평소에 거래가 거의 없는데 대출 규제 대상이 됨으로써 1가구 1주택인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몇 군데 방문을 하면서 직접 그런 사연들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섬세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선의의 삼자,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끝으로 김범수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관성이 있었다면 믿고 따를 텐데 어떤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문제였습니다. 부동산을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하지 않고 공급과 수요 규제에 초점을 둔 대단히 근시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가 가장 불거지고 국민이 투기꾼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일관된 부동산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서름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 입지가 좋은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전국 가구 수의 10% 정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도 고급형이 가능합니다. 타운하우스도 있을 수 있고요.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좋은 집을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현 정부 들어서 공시가격 급등, 보유세, 양도세, 중과세로 과도한 세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 때문에 집을 유지할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대축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기흥구와 수지구의 조정지구 지정 문제입니다. 2018년 말에 우리 지역에 취해진 조치로 인해서 우리 대출 규제와 세금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었습니다.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로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정지구 해제하거나 지역별 핀셋 지정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값들이 제값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로 인하하는 등 정부에서 경기 활성화 정책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 속에서 서민 경제의 불황이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겠다고 한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과 효과적인 지원금 지급 방안 등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실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후보만의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탄희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 정부들이 재정 확장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 채무 비율이 독일에 비해서도 사실 아직은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재정 확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나라들도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 지지합니다. 재정 확장을 통해서 내수를 진작하고 다시 성장을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 국민에게 지급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기본소득의 성격보다는 재난에 대한 지원금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성을 잘 살펴서 전 국민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 문제를 고려해서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저성장이라고 하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고 있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구조에 맞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치밀한 연구가 앞으로 서서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김범수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지역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들이 문을 닫고 회사에 못 나가고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나 코로나 사태 지원을 위해서는 결국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 정책과 중장기 정책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저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월 1,000만 원까지 지급하겠습니다. 일자리 잃은 분들에게 월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른 재원은 금년 예산 재편성을 통해서 10조 원을 조성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세금을 코로나 이후까지 유예 또는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인 방편도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진정한 경제 활성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중단기적 방안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차피 재정 투입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할 때는 이것이 후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필요한 미래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 상수도 파이프라인 등 생활 필수 시설들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입입니다. 미래세에 대한 투자, 결국 돈이 기업으로 돌아가고 종업원에게 가고 소비가 이어져서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라 경제도 살리고 고용도 살리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저희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죽전동 같은 경우 노후된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노후된 아파트들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경래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선거로 인해 은행을 다녀올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은행에는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코로나19 위기를 대비해 대출을 받는 길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희 용인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창업하고 또 더 많이 망해 나가고 계십니다. 용인 지역의 소상공인은 전남 지역을 전체 합친 그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지원은 아주 미비합니다. 성남은 소상공인 재단이 있고 그 안에서 지원 정책을 수리합니다. 전남은 2곳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용인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은커녕 기본적인 통계조차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번에 재난 기본소득의 70%를 준다 만다 이런 보편적 아니면 선택적 복지의 다툼으로 이런 엄중한 시기에 신속하게 그분들을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희가 이번 코로나 위기 극복에 100조를 투입하고자 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현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거대 양당이 양극화되어 있고 사회가 청년, 여성, 노동, 소수자 양분화되어서 갈등 비용이 240조라는 그런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비용만 절약하더라도 이럴 때 충분히 쓰고도 남을 돈이 생깁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최근 3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0.82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로 국가 위기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코로나에 묻혀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개인 선택으로 책임을 돌리기보다 노동시장, 주택시장 등 구조개혁을 통해 마음 놓고 출산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후보만의 저출산을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김범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저출산 문제는 여야 정파 문제를 떠나서 정권 차원을 떠나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출산 장애 요인은 일자리, 주택 비용, 자녀 교육 등 전반적인데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얼마 전에 일자리 수석을 만들고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를 포기했는지 비정규직 없앤다고 정규직화 했는데 무엇을 하셨는지 국민 세금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일용직 늘렸고 공무원 늘려서 세금 낭비했고 그 외에 무슨 일자리가 늘렸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요, 이 저출산 원인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 월 평균 임금이 높을수록 결혼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국 돈을 많이 벌어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한다는 거죠. 이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집 문제, 아이 문제, 보육 문제 등 아주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복지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의 문제와 다 있습니다. 단기적인 차원에서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출산 지원 관련 정부 비용도 상당한데요. 이것이 부처마다 흩어져서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한 곳에 이 출산 관련한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한 인구대책 전문 부처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장애 요소인 주거와 보육, 양육비, 이를 위해서 소득과 좋은 직장, 고용 촉진이 필요합니다. 하나로 끌을 수 없는 문제, 국가가 제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정책은 실패했는데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제1과제로 네. 만들어야 됩니다.
자, 노경래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출산이라는 말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말은 아닌 듯합니다. 출산의 주체는 여성이고 이 문제를 여성에게 전가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출산이라는 말 대신 탄생의 주체인 아이들을 중심으로 저출생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멍청아, 문제는 경제야. 갑자기 제가 비속어를 사용해 놀라셨을 텐데요. 이 슬로건은 몇 년 전 이미 미 대선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저출생도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 현재 저출생 완화 정책에 천문학적인 세금이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결혼한 부부 자녀 수는 2000년 1.7명에서 2016년 2명 이상으로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낮아질까요? 네, 맞습니다.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의 결혼 비율은 출생률만큼이나 낮습니다. 1997년 이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 통계에 의하면 혼인 건수가 25만 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왜 결혼을 안 할까요? 문제는 바로 경제입니다. 임금 상위 10%의 30대 남성 80%가 결혼하는 반면 하위 10%는 단 6.9%만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정규직에 근무하는 청년은 비정규직보다 결혼한 확률이 4배 이상 높습니다. 남성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8배 이상 높아집니다. 정의당과 저 노경래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경제적으로 풀겠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청년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결혼할 수 있는 여유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탄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앞서 두 후보께서 주로 결국 저출산 문제가 경제 문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 경제 대부분 문제의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살기가 힘드니 아이를 낳지 않는 것입니다. 보육이 고되고 교육에 있어서 입시 경쟁이 고되고 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고 재산을 형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은 모든 정책의 총체적인 지향점으로 설정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 갈 때만이 효과를 낼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인 대책을 말씀하시라고 한다면 저는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확충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입시 경쟁보다는 창의성과 협동력을 중시하는 교육체계, 일자리에 있어서 최소한 지역의 인재를 배려하는 제도들, 그리고 재산과 관련돼서는 안정된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용인역과 관련해서 제가 수치를 확인해 보니까 국공립 유치원 수용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2017년부터 0세부터 2세까지 아이가 급격히 줄어드는 와중에도 우리 용인 지역은 아동의 숫자가 별로 안 줄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택지 개발 지구 쪽에 지원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챙기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의 자원이 우리 지역의 영유아와 아이들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통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용인시 기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용인시 정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공약을 5분 동안 발표한 후 상대 후보자의 질문과 보충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질문과 보충 질문 두 번의 질문 기회가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노경래 후보의 공약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5분입니다. 지난 4일 매니페스토가 흥미로운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각 후보가 내놓은 총선 공약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4,400조 원 국방복지 예산 등을 하나도 쓰지 않고
거의 9년치의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약들이 모두 지켜지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까요? 이곳 용인에 첨단 산업된 단지가 세워지고 의과대학이 유치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겠습니까? 이러한 공약들이 여러분이 양극화된 빈곤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일 때 과연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겠습니까? 저는 예산 소요 없이 여러분과 저의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멍청아, 문제는 경제라고 했습니다. 저희 첫 번째 공약은 최저임금제와 연동시키는 최고임금제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이미 초과할 정도로 소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소득은 우리 돈으로 약 4천만 원이며 노동자 1인당 평균 연봉은 약 4,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중 과연 몇 명이 그러한 수준의 소득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노동자, 경영자의 임금 차이는 최대 469배입니다. 아무리 성과와 능력에 따라 임금을 받는 시장 경제라지만 수백 배에 이르는 임금 격차는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상식 밖의 임금, 불평등은 시장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출생률까지도 낮추어서 지속할 수 없는 사회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저와 정의당은 국회의원 물론 공공기관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제와 연동시키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초과임금에 대해서는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에 사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십수년째 표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기필코 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시, 도, 국가 차원에서 이미 계획 중이고 진행 중인 개발 사업들이 지금 당장, 아니 이미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80%가 넘는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를 을이라고 여기고 90%가 넘는 국민이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에 따른 차별은 물론이고 성별, 연령에 따라 지역에 따라 차별은 존재합니다. 유엔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왜 또 포괄적이냐 궁금해하십니다.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학력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돼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학력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의 정의를 확대하고 직접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 차별, 괴롭힘을 규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증명책임의 전환 등 구제수단은 실효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갑질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을 때 약자인 여러분들을 삶을 지켜줄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궁전에 살아도 마음이 편해야 행복합니다. 세 번째, 노경래는 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주권을 위임받기 위한 14일의 선거 운동 기간은 친근한 이웃으로, 주권을 위임받은 4년 후는 높으신 의원님으로 두 얼굴을 갖지 않겠습니다. 노경래와의 만남을 상례화하여 바뀌는 제도, 새로 제정된 법안을 들고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법과 제도를 열심히 듣고 주권자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정책의 중심을 시민으로, 국민을 닮은 국회로 가져오겠습니다. 저 노경래와 정의당이 실현하겠습니다. 네, 노경래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탄희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노경래 후보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총선 공약으로 정의당에서 제시한 것 중에서 청년 기초 자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께서도 이걸 공보물에 대표 공약으로 실으신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재원이 18조에 달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후보님과는 달리 아직 저는 자녀가 없고 앞으로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없을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부모를 누굴 만나느냐. 어떻게 보면 로또 같은 그런 삶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의 재원인 우리 국토, 토지를 저는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토지의 보유세나 재산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을 분명히 모으면 그 15조 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여러 젊은이들이 사실 하루하루 거의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회 안정망을 줄 수도 있지만 청년으로서 3천만 원으로 주거 안정 자금, 그리고 일자리 자금, 그리고 또 학교를 다녔다면 대학의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부모가 없더라도, 그리고 부모가 있더라도 3천만 원을 더 여유 자금으로 씀으로써 그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일원이 돼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탄희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예,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재원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상공인들 어려움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상가 임대료 안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자영업자 사회 안전망 강화, 이런 내용들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 부분들에 관련돼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가 임대료를 안정시키실 것인지, 젠트리피케이션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생각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소상공인으로서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세금들이 빈 공지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공지에 내는 세금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그런 공지들이 제가 볼 때는 자연 환경이 보존되고 아름다운 그런 공지들에는 세금이 오히려 상가나 이런 쓰고 있는 지금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데보다 아주 높이 부과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가에서는 이미 부가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토지를 이용해서 그렇게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토지 공개념상 공공의 우리 국민의 영토인 토지에서 그런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세금이 그만큼 더 얹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금들이 이제까지 주택보다도 오히려 그런 상가 지역의 그런 건물들이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금들을 거두면 분명히 이런 젠틀리피케이션 때문에 쫓겨나는 그런 상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임대료를 지원. 네, 자 이제 김범수 후보의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김범수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 노경래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세 가지 상황 공약 말씀 주셨는데요. 임금 격차 줄이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고 싶다. 또 차별이 없는 사회, 차별금지법 말씀하셨고요.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있겠다 말씀 주셨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 정말 다 공감하고요. 제가 미처 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노 후보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후보님께서 용인에 내려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겁니다. 사실 제가 그 두 후보님들의 공약들을 보면 주로 개발 일색이 참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이 개발 뒷면에는 여러 시민들이 시와 개발 업체들의 사이에서 송사에 휘말려서 지금 4년, 5년 이렇게 긴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고통받는 용인 시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분도 어떤 대책이 없었습니다. 여지껏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 다 지나갔고 어떤 당도 그분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갈등 치유 비용으로 저희가 1년에 240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시민들을 도와주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비용으로 어떻게 이렇게 큰 비용 낭비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 두 양당의 책임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50년 동안이나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용감한 선택을 하셔서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정의당 밀어주십시오. 네. 자, 김범수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아까 시간 짧아서 좀 말씀 못 드렸는데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또 나누고 싶다 얘기 말씀드렸고요. 그 최고임금제 말씀하셨는데 혹시 적절한 수준의 최고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다면 말씀 주시고요. 제가 우리 노 후보님 처음 만나 뵀던 게 용인동백 의료 클러스터 추진위원회 때 만나 뵀는데 그때 우리 그럼으로써 우리 서명 13,000명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용인동백에 우리 의료 산단이 지정되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추진위원회에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가 한여름에 아주 뜨거운 그런 여름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양복을 입거나 이렇게 권위적인 양복을 입었다고 다 권위적이진 않겠지만 그런 때 그렇게 양복을 갖춰서 입고 나가는 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단지 시민들에 대한 예의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들 계신가 하고 나갔던 그런 장소인데 사실 이 말씀을 또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선거 공보물에 아무리 공임이지만 그거를 이제 쓰실 때에는 그래도 그걸 쓰면 어떻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는 상식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불법만 아니면 어떤 것도 해도 괜찮다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사회적 갈등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서로 상대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서로 존중을 한다면 그런 일들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최고임금. 네. 그래서 적정한 최고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무상급식 때도 그랬지만 어떤 이런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노와 사측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생각해서 머리를 맞댄다면 분명히 적정한.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탄희 후보의 공약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시 발표 시간은 5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입법공약과 지역 현안 공약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정당의 당론에 거수기처럼 손만 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저 이탄희만이 만들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국회를 바꾸는 법입니다.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를 보여줬습니다. 법안 처리율이 30%도 안 되었고 여야 합의가 파기된 것만 지난해에만 7차례입니다. 또 야당에서 보이콧한 것만 해도 20차례가 넘고요. 그런데 어쨌든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의 구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해고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 그리고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세비를 깎는 일하는 국회법을 도입하겠습니다. 둘째로 법원을 바꾸겠습니다. N번방 사태에서 보듯이 일부 재판에서 판사들의 양형이 국민들의 상식과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형 절차에 과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피해자도 관여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양형개혁법을 만들겠습니다.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없어지도록 정관예우 방지법도 도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사회적 의인법을 만들고자 합니다. 진정한 명예를 획득하셔야 될 분들이 색깔론과 모함으로 인해서 명예를 잃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대구 코로나 사태 때 무료로 가서 봉사하신 분들이 만약에 질병을 얻는다면 이분들은 사회적 의인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민간인 잠수사분들 애쓰시다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사회적 의인입니다. 마땅히 명예를 누려야 할 분들에게 명예를 되찾아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 공약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 관련 대책입니다. 교통이 고통이라는 말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첫날 저희 집 마북동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하는데 왕복 4시간이 걸렸습니다. 파김치가 됐습니다.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GTX 용인역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의 후보가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완성되면 서울까지 10분 이내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10분대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백에서 신분당선까지 용인역을 통과하는 철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광역 급행버스를 도입하고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동백 IC도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플랫폼시티 개발 문제입니다. 플랫폼시티 내에 친환경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공공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재원 확보입니다. 경기도시공사가 95%의 수익금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경기도지사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미 경기도지사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셋째는 경찰대 부지 문제입니다. 제 입장은 명확합니다. 첫째, 교통 문제 해결이 전제되지 않고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반대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경찰대 부지만큼은 우리 용인 시민들이 아끼는 곳인 만큼 문화와 환경이 살아 숨쉬는 허파와 같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모든 계획도시가 이런 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당에는 중앙공원이 있고 일산에는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만한 공원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인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입니다. 기반시설이 참 부족합니다. 저희 용인정 지역에는 소방서도 없고 보건소도 없고 미세먼지 측정소도 없습니다. 도서관이 없는 동도 있습니다. 문화, 예술, 복지, 생활체육, 교육, 보육시설들을 확충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삶의 질을 개선해서 더 이상 이사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제 이탄희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김범수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탄희 후보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2가지로 설명 주셨는데 국회에서 하실 일, 정당 거수기가 되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 그 당론과 다른 것을 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그것을 잘 할 수 있으실까 좀 우려가 됩니다만은. 그리고 용인신문에서 얼마 전에 5대 공약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 내놓으신 거 2주 전에 한 거와 지금과 너무도 다른데 한 2주 만에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주셨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예, 용인신문 관련된 말씀은 아마 보도자료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희 캠프에서 정식으로 나간 공약은 그때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공약이 나갔고요. 용인신문 인터뷰 때는 제가 먼저 밝혔듯이 구체적인 공약은 마련 중인 단계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좀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당론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우리 집권 여당의 대표적인 역입 인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용인 지역에 그것이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플랫폼시티 수익금 문제와 관련돼서 경기도지사와 대화를 시작했고 또 우리 경찰대 부지 개발 문제와 관련돼서 LH공사 사장을 직접 불러서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 전 정책실장을 자문단장으로 모셨습니다. 서울시장과도 만나서 광역버스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고요. 또 용인시장께도 최근에 추경에 대해서 긴급 생계 지원하시기 전에 만나서 긴급한 자금 집행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이나 아니면 초중 고등학생들에 대한 돌봄 쿠폰 지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같은 날 물론 계획이 있으셨겠지만 그 계획이 발표돼서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여당 대표적인 영입 인재라는 것은 우리 용인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김범수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짧은 시간에 그런 많은 공약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이제 힘 있는 여당 말씀해 주셨는데 역사상 어디든 늘 힘 있는 여당은 없었습니다. 내임덕이 없었던 정부는 없었기 때문에 또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대 부분 같은 경우는 현 정부의 정책이 임대주택 다량 공급이고 그것이 여당의 입장이고 시의 입장이고 현역 국회의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을 반대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가능할지 한번 또 묻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반박하고 싶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임대주택 계획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2013년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고요. 그 이후에 정찬민 시장께서 동의를 하셔서 틀이 잡힌 그런 사업입니다. 뉴스테이라고 혹시 우리 시민들께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박근혜 정권 당시에 대표적인 건설사 특혜 정책으로 문제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인데 임대료가 비싸서 실제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틀을 그때 박근혜 정권과 정찬민 시장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후임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그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시간들입니다. 특히나 전임자와 관련돼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제 확고한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 해결이 전제되지 않고는 절대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안 됩니다. 저는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의 허파와 같은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용인이 계획된 신도시가 아니라 택지 개발 형태로 지금까지 만들어져서 기반시설 부족으로 고통을 받았던 만큼 이제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통해서 다른 계획 신도시를 가지고 있는 허파와 같은 곳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럴 권리가 우리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노경래 후보의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경래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일단 이탄희 후보님께서 개발 일색인 이런 공약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그리고 국회를 선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가지고 오셨다는 데에서는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사실 표창원 후보님의 선거 공보물에도 이 많은 공약들이 사실은 겹치는 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인시에서도 네, 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아마 이제 노 후보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신 부분은 이것을 해낼 수 있겠느냐,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제가 선회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은 국회의원의 역할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공직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서 지자체와 또 중앙정부와 또 수많은 공직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중앙의 자원이 우리 지역에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역할을 단순히 1, 2년 만에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안정적으로 그 지역을 대변하면서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성장할 때만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40대 초반으로서 40대, 50대에 가장 왕성한 20년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20년을 이 용인 지역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의 구심점과 또 중앙정부에 대한 자원분배 요구를 해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으로 클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저에게 이번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한다면 노 후보님 걱정하시는 모든 부분들 저는 결국 다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노경래 후보 보충 예. 질문 가능합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용인에서 시민들이 가장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서 가장 원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 여러 가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일단 공약을 말씀드리면서는 가장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만한 부분을 먼저 꼽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또 제가 그 부분을 사전에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첫날부터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의도까지 가봤던 겁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웠던 것이 이 문제의 뿌리를 캐보니까 결국은 난개발이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용인 지역을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개발하지 않고 포도송이 개발이라고 해서 구석구석에 그냥 아파트 단지만 대규모로 공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 기반 시설이 부족했고 특히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도로와 대중교통 체계였던 것입니다. 서울로 출퇴근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 입장에서 이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용인 시민들께서 십수년간 그 상황을 견뎌오시면서 스스로 이 공적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동체들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활동해 오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 공동체들을 만나면서 저는 정말로 용인 시민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됐고요. 이 공동체들의 힘으로 그리고 제가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것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해서 우리 용인에 필요한 기반 시설들을 반드시 확보해내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범수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시 공약 발표 시간은 5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5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용인정 모든 집을 우리 지역을 GTX 역세권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을버스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AI 시스템을 도입한 셔틀버스, 그 마을버스를 만들겠습니다. 집에서 예약을 하면 바로 용인 GTX역까지 10분 이내에 도착하고요. 용인 GTX역에서 강남역까지 1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공항버스를 생각하면 쉽게 좀 생각을 있을 테고요. GTX 용인역을 중심으로 우리 플랫폼 시티를 대한민국 최고의 최첨단 미래 도시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두 번째,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우리 교통대책 없는 경찰대 부지 과도한 임대주택 사업을 전면 재개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경찰대 지방 이전의 본래 취지였던 기업 유치, 문화체육시설 등 고부가가치 사업과 시민 편의 시설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시책과 강력하게 싸워서 이 현재의 계획을 전면 재검토시켜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당 후보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상당한 의지와 노력 그리고 주민들과의 협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동백동에서 출발해서 우리 GTX 용인역을 거쳐서 신분당까지 연결하는 지하철을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노선에 동백역 2개역 그리고 청덕역, 언남역, 마북역, GTX 용인역을 거쳐서 상현역, 신봉까지 역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GTX A라인, 그러니까 노선을 공유하는 그 SRT 용인역을 용인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영동고속도로 동백 IC 반드시 임기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예정되어 있는 경부고속도로 보정 IC 건설을 앞당기겠습니다. 아울러서 M버스 증설하고요. 이 광역버스와 연계 노선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용인 동백 세브란스 의료 클러스터를 우리가 작년 말에 국토부에서 의료 산단 지정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을 지금 이번 달에 병원이 개원을 했는데요. 이것을 의료허브로 발전시키고 의료 산단 6만 평 부지에는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최첨단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는데 제가 직접 적극적으로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해내겠습니다. 또한 아무리 교통이 좋아도 교육 문제가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 관련 학원 특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청소년 영유아, 여성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주요 대학 진학률을 월등히 높이겠습니다. 지금보다 3배 정도를 높이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예술 중학교, 고등학교를 유치하겠습니다.
교육 관련 인프라를 또한 만들어서 교육 문제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분당에 가고 강남에 가고 수지에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학원 때문에 이사 오는 그런 교육 특구, 학원 특구를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제가 말뿐이 아니라 상당 부분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경찰대 부지 문제라든지 세브란스 병원 여러 가지들은 직접 당사자들을 만나고 국토부를 만나고 국회 국토교통 상임위를 만나고 대광위를 만나서 이미 상당 부분 진전을 해왔고요. 제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바로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서 동백 IC 또한 동백에서 시작되는 지하철 건설 등을 바로 시작해서 임기 내에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범수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에 근거해서 질문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노경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십시오. 네, 김범수 후보님의 공약은 90% 이상이 개발 관련 공약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공약 말고 국민의 삶을 보여지는 벽돌이나 건물, IC 이런 거 외에 어떤 공약이 있으신지. 예, 저는 우리 용인이야말로 참 부끄럽지만 난개발의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96년도 정도에는 인구가 20만 명이었다가 불과 정말 20여 년 만에 인구가 지금은 108만 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급성장했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아마도 조만간에는 수원보다도 많아지는 전국 지자체 시도를 통틀어 가장 많은 또 인구가 있는 그런 도시가 될 것입니다. 많은 우리 주민들이 그러나 또 상실감에 있습니다. 우리 그거 인구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교통 문제라든지 또한 교육 문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커다란 상실감과 저평가된 도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5가지 정도의 그런 개발 지금 당장 이루어되고 꼭 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늘 우리 정의당 후보님 늘 어떤 평등의 가치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듣고 결국에는 우리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문제 수준을 높이고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린 대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동등하게 또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노경래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자, 이 용인시에서 지금 현안에 대해서 다 용인시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목록입니다. 지금 양 후보께서 다 개발을 하고 뭐 힘이 있어서 누구를 어떻게 하고 벌써 다 이미 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읽어드리지 않아도 이런 것들은 하고 있고요. 제가 드린 질문은 도대체 여성 그리고 장애인, 소수자 이런 정책은 예, 역시 이제 같은 질문이신데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우리 지역에서 많은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또한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점들이 저는 더 많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노 후보님께서 보시는 그런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문제와 제가 또 보고 있는 조금 더 빨리 그리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 우선순위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우리 제가 살고 있는 동백동의 의료 클러스터가 꼭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작년 중순에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저희 용인에서 다른 곳으로 나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환경 문제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네이버 데이터 센터 유치를 못했고 사실상 그 부지에서 이제 네이버가 나갔을 때 100여 개의
지자체에서 서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 굉장할까봐 우리 또 용인 동백의 의료 클러스터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 또 있지만 저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장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듣고 그것들을 먼저 실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이탄희 후보의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저도 사실은 노 후보님하고 같은 취지의 질문입니다. 이 김범수 후보님 공약을 듣다 보면 좋은 내용은 많지만 결국 이게 다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용인 정지역이 마치 어디 중국의 한 도시처럼 잿빛 도시가 돼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듭니다. 최근에 교육공학 중에서 인서울 대학 진학 비율을 3배 높이겠다 공약을 내셨는데요. 입시 지옥을 만들겠는 거냐라는 학부모님들의 반응도 있습니다. 보육과 아이들 행복에 관련된 공약은 혹시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탄희 후보님 이렇게 공약을 보면 정말 또 이렇게 따뜻하고 좀 아름다운 공약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을 허파로 만들고 우리 플랫폼 시티를 심장으로 만들겠다. 그런 어떤 그 아름다운 공약들이 많으신데 제가 제 공약 중에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인서울이라고는 하지 않았고요. 이제 주요 대학, 전국의 주요 대학의 진학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어떤 점수로 를 중심으로 하는 주요 대학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진로 교육을 통한 적성을 찾아내는 그러한 교육 그리고 다양한 교육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다양화되는 교육 그렇기 때문에 예술 중고등학교를 또 유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하나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 산단 관련돼서 9월 달에 추진위가 구성되고 3개월 만에 유치가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걸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2016년 12월에 투자 의향서가 제출됐고 2020년 1월 달에 지정계획 고시가 연장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이 두 가지 말고 크게 확정됐다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확정됐다고 말씀하시는지 3개월 동안 무엇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추진위원회를 시작될 때만 해도요, 용인시의회라든지 용인시의 전반적인 입장은 의료 산단은 좀 보류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왜 우리 동백동이 반드시 의료 산단을 유치해야 되는가? 동백동이 아니면 처인구에도 할 수 있고 또 세브란스 재단이 아니면 다른 재단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주민 여론 서명운동이라든지 여론 활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견이 시도 바뀌었던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2019년 3월, 4월에 원래는 의료 산단이 동백병원, 동백의료 세브란스 병원과 같이 경기도의 승인이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계획으로 있었는데 용인시가 승인을 안 하는 바람에 그것이 늦춰졌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의료 클러스터 산단이 완성됐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의 의료 산단이 지정이 되었던 것이고 앞으로 또 그 지역의 그 환경청에 의한 60%의 또 부지 재척이라든지 이런 사유 때문에 아직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의지로 이것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아직도 무산될 위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토론자가 5분 동안 자유주제로 진행하게 됩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나머지 후보자에게 모두 질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론 상대방 순서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선정하되 특정 후보에게만 질문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30초 이상으로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두 후보, 다른 후보에게 모두 고루 기회가 배분되도록 시간을 잘 관리하시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이탄희 후보자부터 토론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5분입니다. 예, 먼저 노경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주택 사업에 관심이 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 정책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주택 공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집이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수도권 신규 공급 물량을 상당수를 그냥 기존의 보유자들이 분양받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정책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공약 주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동산 정책의 철학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어느 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체의 것입니다. 국민 전체의 것입니다. 특히 공공용지를 사용할 때는 기업이나 어느 한 특정 단체에 몰아주기보다는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위에 주민들을 위한 주택을 지어서 그분들이 교육비 25%, 주거비 25%, 그분들의 평균 수입이 4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용인 특히. 그 400만 원을 반을 그렇게 쓰고 나면 나머지 도대체 그 비용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나가겠습니까?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범수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해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은 결국은 지역 현안 공약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이 실제 성과를 내려고 하면 다른 공직자들과 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우려되는 것은 이제 김범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그 같은 당의 이상일 후보님하고도 서로 공약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또 더 넓게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최근에 논란이 됐던 뭐 주옥수 씨 MOU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대다수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건전한 공직자들이 보기에는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비칠 수 있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자칫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공직자가 되셨을 때 이러다 보면 협업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동백섬이라는 말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 아예 우리 용인 정 지역이 이러다가 대한민국의 외딴 섬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좀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 주실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협업 부분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또 지역 국회의원들 주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또 중앙에 계신 분들 또 정부 관련 부처분들하고 또 많은 또 교류를 해왔고 제가 언론 생활을 한 20여 년 해오면서 또 우리 여의도라든지 정부 각 부처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 그리고 또 모든 그런 각 분야별 정책 문제에 대해서 많이 또 연구하고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또 많은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탄핵 문제라든지 어떤 특정 부분하고의 어떤 지금 뭐 관계를 굳이 물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어떤 그 이념 문제로 또한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색깔론을 우리 지역에 자꾸만 들고 나오는 것 같아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은 역시 지역 개발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만나보시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에 현역 국회의원께서 중앙일에만 치중을 하는 바람에 아까 우리 이 의원님도 그 말씀하셨죠. 방치됐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방치된 우리 지역 누가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을 공약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굵직한 사안들에 대해서 그때 작년에 경찰대 부지 대책위원회에서 우리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미 공사를 착공하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착공됐으면 이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그 임대주택을 막아내겠다라는 것은 전혀 소용이 없는 말일 것입니다. 네, 제가 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자면요. 뭐 서명운동 이런 것도 중요하고 저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범수 후보님 말씀하시는 그 시간 동안에 저도 시장, 도지사, 서울시장, 중앙정부를 계속 만났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사실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데 지금 김범수 후보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많다. 네, 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범수 후보자에 의한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역시
토론 시간은 5분입니다. 두 후보 모두에게 고루 기회가 배분될 수 있도록 시간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해 주십시오. 예, 아까 우리 노경래 후보님 이제 공약 말씀 중에서 세 번째로 변함없는 정치인, 소통하는 정치인 되겠다 말씀 주셨고요. 굉장히 저도 아주 공유하는 바였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우리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저는 가능하면 많은 분들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탄희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한 4-5번 정도의 그런 여러 토론의 기회, 만남의 기회가 있었는데 매번 무산돼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좀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 여기 지역 현역 의원께서는 중앙 일을 하시느라고 그런 지역 현안들을 못 챙기셨는데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미 그런 많은 여러 이제 소통의 기회, 언론과의 만남, 시민단체의 만남들을 계속 이제 피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혹시 궁금합니다.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안 만나도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왜냐하면 이제 이미 캠프 내에서도 많은 제가 좀 얘기를 듣는 바에 의하면 이렇게 꼭 가야 될 곳, 인사드려야 될 곳, 지역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그 모임들의 의원님들은 후보님께서는 굳이 잘 안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듣는데 많은 우려는 이런 것이 혹시라도 이제 또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반복되는 것이 아닌지 이미 지역을 소홀히 하는 것의 어떤 그 전초가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저는 짧은 기간을 제가 배로 쓰기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뛰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상공인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가서 1시간, 2시간씩 그분들의 삶의 스토리를 듣고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모아서 오픈 카톡방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요. 한 번씩 거기서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활동에 대해서 아마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그럼 계신 짧게 것 같아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의 토론의 부분을 4-5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취소한 적은 없고요. 예, 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으신 이유는 뭔가요? 이제 토론회랑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일부 그 중에서는 아마 저희 캠프에서 혼선이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로 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은 제가 정부 여당의 후보로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상황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한 분 한 분 만나는 과정을 갖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여러분이 모이는 곳을 어떻게 보면 못 가는 대신에 2배, 3배, 4배의 시간을 투자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깊이 있게 소통하고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저는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에서 요구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지역에 있어서 구심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공통의 요구를 결국은 중앙까지 전달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런 역할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현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소통의 부재 그리고 대화 상대를 협치 상대를 적폐로 규정하고 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직 우리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최우선 순위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념에 경도된 지금 어떤 색깔론 같은 것들을 가져오시는 것 그리고 또 누구와 사진을 찍었다. 저는 언론인으로서 많은 분들 여야 좌우 모든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후보님은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한쪽 사람들만 만날 것인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치를 말씀하셨는데요. 저 협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김범수 후보님께서 협치를 중요시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제가 처음 공천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자와 SNS를 통해서 저에 대해서 이념적인 비난을 하셨습니다. 이념적인 비난 구체적인 전혀 표현을 없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 공보물에 아예 한 페이지를 저에 대해서 김범수 후보님 공보물에 김범수 후보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탄희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 페이지 가득 담으셨고요. 거기에는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를 통해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무시하시고 또 본 공보물에 같은 내용을 다시 실으셨습니다. 저는 말로는 협치를 하시면서 뒤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이념적인 태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말로는 그렇게 하시면서 또한 어떤 이념적인 공격, 또는 특정 사람들과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후보자 주도권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에는 노경래 후보자에 의한 주도권 토론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에게 고루 기회가 배분될 수 있도록 시간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자, 노경래 후보자 시작해 주십시오. 예, 일단 김범수 후보자님께 묻겠습니다. 자녀가 계시죠? 이성년 자녀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번 토론회에서 제가 들었듯이 그분들한테 증여를 하신 주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증여세를 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얼마 했습니다. 정도 주셨나요? 그것은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2천만 원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서 여유가 있으시면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것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청년들은 아직도 그런 혜택을 부모님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범수 후보자님도 이 땅에서 경제 활동을 영위하시고 이 땅에서 얻어낸 과실일 것입니다. 그거를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없는 그런 청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공보물을 보면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고물인데 국회라고 이렇게 들어간 그런 글자는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 국회입니다. 나머지는 경찰대 개발, 용인 동백 클러스터, 죽전 행복주택. 이게 그 국회의원 선거 요것만 가린다면 어떤 이게 뭐 아파트의 그 광고물인지 그렇게 혹시 뭐죠?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가.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계속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이 우리 노 후보님과 저하고는 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는 우리 지역에, 우리 용인정 지역에 가장 지금 지역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점들이 그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탄희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국회가 있는 목적과 국회의원이 있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국회의 목적이라고 하면 기관으로서의 국회는 당연히 국민 주권주의, 주권 재민 사상이라고 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사상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국회가 가장 민주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비례성이 지켜져야 된다. 아마 이제 그 부분은 노 후보님께서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 상황이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비례대표제가 개정이 됐던 취지에 좀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도 배웠듯이 입법, 사법, 행정에서 입법부인 국회는 사법과 행정권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기능입니다. 지역구의 개발 사업만 잔뜩 있는 이런 공보물로 과연 50년 동안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있어야지 건물이 있는 겁니다. 건물만 떡하니 세워놔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김 후보님 20년 동안 언론인 생활 하셨다면서 이분 저분 거물급 이런 분들 많이 만나신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통받는 그런 서민들이나 이런 거 만난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십니다. 아마 못 만난 것인지 안 만난 것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부분에 또 하나는 인서울 주요 대학에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갈까요? 왜냐하면 지금 수시가 70%입니다. 수시는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평가 20%에 들지 않으면 상위 20%에 들지 않으면 인서울이나 주요 대학 가기 힘듭니다. 그거 퍼센티지를 어떻게 늘리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답변 아시겠지만 그 나머지 정시 거기는 더 힘듭니다.
지금 학생들이 청소년들의 우울증의 원인이 50%가 학업 스트레스입니다. 예, 노 후보님 말씀. 학원 유치, 국제학교 유치, 미국 유명 대학 3개를 나오셨더라고요. 그 총 합을 해보니까 10년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학비는 거의 10억 수준입니다. 동백에 어떤 분이 그런 데를 보낼 수 있을까요?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토론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께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 발언을 하실 수 있는 마무리 발언 시간을 2분씩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마무리 발언이 되겠습니다. 김범수, 노경래, 이탄희 후보 순으로 하겠습니다. 2분입니다. 자, 먼저 김범수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유권자들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우리 저평가 우량주 용인시 발전해야 되겠습니다. 할 일 많은 용인, 검증된 지역 일꾼, 일할 줄 아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번 총선은 국가적으로도 큰 어떤 체제를 결정하는 변곡점이 되겠지만요. 우리 용인도 최첨단 미래 어떤 인류 도시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런 도시로 주저앉고 말 것인지 잃어버린 4년을 반복할 것인지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저는 또한 개인적으로도 이런 우리 큰 지역 개발 현안들을 실제로 성과를 내오고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20년 동안에 또한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또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 생활인의 어려움들, 가장의 어려움들, 또 직원들에게 급여를 줘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을 임대료를 내야 하는 어려움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큰 개발 사업을 이뤄내겠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느끼는 삶의 어떤 행복 그리고 낮은 자들의 아픔을 또한 같이 공유하며 우리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만들겠습니다. 중앙일에 편중하고 이념에 편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 저평가 우량주 용인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용인과 같이 성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노경래 후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위기로 1997년 이후 최악의 경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선거 준비하면서 은행에 다녀올 일 말씀드렸습니다. 마침 소상공인 맞춤대출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긴 대기줄에 한 분이 보름 이상 가게를 닫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세금 감면, 자금 지원, 할 수 있는 건 다 해달라고 부탁하시면서 그래봤자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진짜 중요한 일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매출이 다시 나와야 한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이 엄중하고 시급한 시기에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를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그대로 대변할 국민을 닮은 국회를 구성하라는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오염되고 거대 양당, 위성정당이라는 코로나에 버금가는 바이러스를 만들어 서로 더 많은 국민을 이분법적 적폐 정치로 감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것입니다. 국회는 지역에서 급하게 지역으로 내려보내진 거대 양당 후보들이 기득권 싸움을 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승리의 전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지역 구민들을 장밋빛 개발 공약으로 현혹해서 승리의 깃발을 꼽는 곳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입법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용감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저 노경래와 정의당은 50년 넘은 이 새 대결의 기득권 정치의 판을 갈고 진정한 변화, 특권 없는 국회, 국민을 닮은 국회를 국민과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이탄희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예, 용인 시민 여러분. 저는 특전사 법무관 3년 마치고 11년 판사 생활 마치고 나서 공익변호사 생활을 1년 했습니다. 공익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는 이제 내가 공직사회에서 할 봉사는 다 했다. 충분히 공익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대 꿈을 다시 찾아서 소외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대변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이 자리에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책임감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책임감을 쫓아서 한 발 한 발 움직여 왔습니다. 그 덕에 지난 2년 동안 3번째 직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총선입니다. 대립과 갈등만 보여준 지난 20대 국회를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나라다운 나라, 3년 전 촛불개혁의 정신, 꿈었던 그 꿈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지 기로에 있습니다. 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것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공직사회 개혁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는 사법농단 저항을 이끌었던 당사자로서 그 사회적 책임을 다시 더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흔히 말하는 꽃길도 마다하고 왔습니다. 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용인 시민들께서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기호 1번 이탄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후보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인시 기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시 정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세 후보자와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최선을 다해주신 세 분의 용인시 정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시 기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TV로드 기남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 토론회는 오늘 이 방송 이어 13일 월요일 저녁 6시에 한 차례 더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오는 15일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토론을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